끈적한 코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목 뒤로도 나와서 기침가래도 유발하고 또 코타지 피딱지가 많이 끼고 상처도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국소적인 치료가 있는데 식염수 코세척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준 그런 거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해왔던 거고요. 비염 증상이 있을 때 대처하는 코세척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약은 약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우리가 이제 치료가 있는데 만약에 코에 막 정말 끈적한 코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목 뒤로도 나와서 기침가래도 유발하고 또 코타지 피딱지가 많이 끼고 막 상처도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식염수 코세척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코 안에다가 면봉으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식염수 코세척이에요. 그래서 이 식염수 코세척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준 그런 거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해왔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은 주사기 있죠? 주사기에다가 식염수에서 이렇게 짜내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우선은 이 코 안에 이 동굴들이 있는데 이 안에 머그잔이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50cc 주사기로 하면 그걸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200cc 정도 양이 많은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짜서 쓰는 거. 그런 통을 쓰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많은 의학적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 요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염수를 쓰실 때 일반적으로 그럼 주겸 아니면 뭐 이게 좋은 뭐 어디에서 나온 좋은 천일염이야 아니면 이게 뭐 몇 도에서 구운 훨씬 염증에 좋겠지 그거는 그냥 입 헹구실 때 쓰시고요. 코 세척할 때는요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다고 좋은 게 미네랄에 많은 그런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리에 쓰는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습기 있을 때 뭉치면은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 때 뭉치지 말라고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요오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점막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예 순수한 소금만 쓰자. 그런 첨가물 없이.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정제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서 식염코세 할 때 파는 그 소금 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순수한 정제소금, 아무 이물질 없는 것들만 쓰는 거고 또 그 한 푸서 쓰면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염수 코세척 전용 통과 소금포를 사서 쓰시라. 이게 더 싸다. 그럼 식염수 사서 쓰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는데 그 무거운 거 들고 오기도 힘들고 오히려 단가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더 단가도 싸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회사에서 집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금포가 있어요. 소금포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녹여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어떤 물을 쓰시면 되냐면은 생수 있죠? 생수나 정수기 물 쓰셔도 됩니다. 또는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써도 되고요. 그냥 수돗물 쓰시면은요,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찌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수기, 생수 또는 끓였다 식힌 물을 쓰시라 말씀드릴 수 있고 소금포를 넣고 이게 만약에 미지근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요거 뚜껑 없이 한 30초 정도 데폈다가 쓰시면은 알맞은 온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물을 넣고 요걸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소금을 녹은 거 확인하고 하셔야지 넣고 나서 바로 하시면 소금 녹지 않은 상태면 소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할 때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고개를 들고 하냐 숙이고 하냐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왼쪽 코를 할 때는 이게 요쪽 과 이쪽 부비동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중력을 그쪽을 아래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이쪽을 할 때는 이쪽 이마가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지 물이 이쪽으로 좀 더 중력에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고개 똑바로 내리시고 고개만 많이 숙이시면 돼요. 들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비동도 잘 들어가고 목이 목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방향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꽉 막히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고 어차피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쏘는 방향에 따라 이게 샥샥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수압으로 어디 씻는 게 아니라 꽉 찬 압력으로 해서 동굴 안으로 물이 조금씩 밀어 넣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 상관없다. 고개를 그냥 숙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팁은 뭐냐면은 이거를 할 때 한쪽 코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이 완전히 꽉 막혀서 구조적으로 비중격 망곡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코에 물혹이 있거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부어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비강 부스트를 쓰든 코를 뻥 뚫는 약을 먹든 아니면 코를 뻥 뚫어주는 오트리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뿌린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잘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는 역시 물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걸 할 때 이제 완전히 그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순탄지 역을 힘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 안에 이제 인후 그 입천장하는 데가 꽉 조여지면서 이 두 개 연결 통로까지도 꽉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힘을 좀 빼시고 그다음에 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를 이렇게 두성 있잖아요. 아 또는 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 여기가 뚫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하면 이게 한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은 코도 들어가고 또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게 눌러서 했을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누르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물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 귀도 코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이 평상시에 꽉 닫혀 있지 않고 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짝 물 들어가는 상관없는데 반복되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중이염이 있는 분들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짤 때는 근데 이제 물은 안 들어가는데 코를 풀 때 이제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코 풀 때 살살 풀고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뭘 추천해드리냐면은 네티팟 이런 게 있어요. 네티팟 이거는 주전자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호롱불 주전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넣고 주전자 입구를 한쪽 코에 위코에다가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쪽 코로 물이 흘러서 반대쪽 코로 내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씻어내는 거고,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네티팟을 사서 쓰시면 된다.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 코색초의 목적은요, 코 안에 뭐 코딱지, 피딱지, 콧물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비동 안에 끈적한 염증들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래도 목 뒤로 안 넘어가서 기침 가래도 줄어들고 그 안에 균 번식도 줄어들어서 축농증도 예방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만 이 안에 집어다 넣고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중에 살다가 갑자기 꿀꺽 넘어가서 기침 가래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뭐 떨어져서 주우려고 고개 숙였다가 갑자기 주르륵 막 떨어져 갖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밤에 하고 나서 그냥 누울 때 갑자기 옆으로 누우다가 왈칵 넘어서 자다가 살에 걸리고 기침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빼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대충 넣으시면 되고 빼내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딱지, 피딱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파내고 이런 분들, 또 비염 오래된 분들은 어때 파면은 막 덩어리도 나오기도 하고 막 얇은 판처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코에 염증도 심하고 세균 번식도 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식염수 코세척도 중요하죠. 그리고 비강무스테를 쓰는 것 자체가 또 염증 없애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겨울에 그렇고요. 그래서 코를 파면은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상처 생기는데 진물이 또 생겨요. 우리 마치 무릎 다치면은 그 피딱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저절로 떨어질까 냅두는데 그거 괜히 또 만지작거리다 떼잖아요. 그럼 거기 진물 나요. 그럼 그 자리에 또 피딱지 또 생겨. 무한반복. 그래갖고 상처 냅두면 1, 2주 해결될 거 막 한 달, 두 달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코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손가락, 손톱 긴 분들을 막 상처 낼 정도 코를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딱지, 피딱지가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요, 항생제 연고를 코에다 발라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항생제 안 연고예요. 그래서 우리 뭐 테라마이신, 뭐 타리비드 등등 눈에다 이제 넣는 항생제 연고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면봉에다가 발라서 코 안에다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약국 가셔서 항생제 연고들이 있어요. 후시딘 연고도 있고, 뭐 에스로반, 박트로반 뭐 이런 연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고들을 해서 손에다 좀 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뭉쳐요. 그 다음에 코 여기 뼈 있죠? 뼈보다 안쪽에 바른 거예요. 이 바깥에 코털에다 바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갖고 요즘 코로나 검사 때문에 다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고를 충분히 바른 다음에 이거를 또 위쪽도 바르고 옆쪽도 이렇게 바르고 양쪽, 그 다음에 아래쪽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300도 돌려서 바르시면은요, 처음에 바르면 이 안에 막 피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피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 해서 3일만 딱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두 달 고생했던 코딱지, 피딱지 막 그런 것들, 코 아픔, 건조함 싹 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고 찐하고 아프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항생전구를 한 5일 정도 발라보시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냥 코 열심히 비강부스테도 뿌리다가 코 세척도 또 하시고 하다가 또 다시 그런 게 생긴다? 그럼 항생연고 한 3일에서 5일 바르시면은 그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코에 그런 균이 자라서 피딱지, 코딱지도 생기고 코에 자꾸 통증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부디 식염수 코 세척과 필요할 때는 항생제 연고를 코 안에 발라서 치료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는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로 오늘 써서 효과 나올 걸 기대하지 마라. 얘는 누적해서 매일 해서 1, 2주, 2, 3주 지나서 효과 나타난다. 세 번째, 오래 써서 코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지 스테로이드 부작용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얘는 코피가 좀 날 수 있어요. 요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코피가 좀 더 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 가운데 비중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뿌릴 때 이거를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벽 쪽으로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운데서 코피가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뿌릴 때는 가운데 벽으로 집중하지 않고 똑바로 뿌려 살짝 밖으로 뿌리면 코피가 안 난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우선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똑바로 들고 내 코를 여기다가 그냥 쳐 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는다. 푹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똑바로 들고 내가 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은요. 요거가 고개를 숙이면서 거의 똑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코피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제가 바깥쪽으로 이제 보통 뿌리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 눈, 꼬리 이쪽 안쪽으로 뿌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걸 너무 겁내서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면은요 이게 벽 맞고 다 흘러 내려가요. 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으로 슝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뿌렸을 때 안쪽으로 샥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거울 보시면서 거의 똑같은 11자 똑바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뿌리시는 게 맞지 너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틀어지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어떤 약을 한 번 뿌려봤자 두 번을 뿌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요거에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을 할 때는 이걸 뿌릴 때는 한 번은 고개를 완전 숙여서 약간 이렇게 콧등을 들면 더 잘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콧등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안쪽으로 되는. 그래서 한 번은 요 뒤통수를 안에서 뿌리고 한 번은 살짝 위로 해서 약간 이쪽을 향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두 갈래로 뿌리시면은 이쪽 방에 하나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역시 또 너무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이라도 내일 뿌리시라. 그렇게 꾸준히 뿌리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예요. 그런데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얘는 침구류, 천에 살아요. 천에. 그래서 천 소파, 천으로 된 카페트 그리고 우리 베개, 이불, 매트리스 이런 데 주로 서식을 하고요.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느냐? 얘 먹이가 동물의 비듬이에요. 피부 각질 떨어지잖아요. 그거가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 곳에 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글드글하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진먼지 진드기도 더 많아요. 왜? 동물들이 막 이러서 먹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먼지들이 관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진먼지들기는 우선 크기가 한 0.3mm 정도 돼요. 얘가 이제 1mm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1mm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된다. 그러니까 굳이 진먼지를 모아놓고 있으면은 쪼글쪼글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침대를 찾았다 보면은 찾기는 쉽지는 않죠. 안에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자체가 살아있을 때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말라서 이제 곤충같이 바삭바삭 거리다가 가루가 되겠죠.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 크기가
한 뭐 10마이크로미터 또는 그 이하, 우리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PM10, 뭐 PM0, 2.5 이렇게 됐잖아요. 걔네들이 한 2.5, 10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되면은 공중으로 막 쉽게 날아다니면서 코도 들어가고 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가루가 됐을 때 걔네들이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코에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알레르기란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이 해롭지 않다고 느껴. 그런데 특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은 그런 외부 물질을 이거 나쁘다, 이건 문제 균 같고 기생충 같은 나쁜 게 들어왔어 착각을 해서 걔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게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인류의 역사랑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지먼지기도 역사와 함께 했고 수많은 음식들도 다 인간이 다 하는 건데 그 물질을 내 면역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놈을 나쁜 놈이라 했는데 그놈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는 게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자체 해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먼지들이 그 가루 날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데 그거를 들어올 때마다 코에서 그놈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불행히도 진먼지기는 여러분 친구류에 어느 친구들이 아무리 세탁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해도 다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 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먼지기 관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진먼지 진드기는 첫 번째로는 55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구류를 세탁기에 넣고 그냥 60도 딱 맞춰놓고 빠시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헹굴 때 그 죽은 시체들 가루들이 물에 한번 헹궈 주시면서 없애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빨고 한번 헹구시면 된다. 그걸 자주 하시면 된다. 60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침구류를 저도 많이 빨아봐서 알지만 얘가 이제 비누를 넣고 빨게 되면은 거품 없애겠다고 4번 5번 헹궈도 안 없어져. 그래서 빨래 시간이 뭐 3시간 돼요. 그거 한두 번 해보면은 아예 그냥 진먼지들이랑 사랑하고 살래 이렇게 되지 빨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비누를 넣지 말고 빠세요. 사실은 비누라는 게 여러분 눈에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균 없애는 거는 물로만 해도 99%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구류 뜨거운 물에 한번 빨고 한 번만 헹구고 비누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주 하시라. 그래서 침구류 세트 한 3개 정도 사놓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면은요 정말 진먼지기 농도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개는 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메모리 폼 베개가 훨씬 더 좋아요. 솜보다는 메모리 폼에서 서식을 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메밀 베개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땀나면 세균 번식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폼 베개를 쓰실 때도 베개 커버를 그냥 한 커버만 하지 마시고 저는 추천을 한 3개 정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땀나거나 뭐 할 때도 메모리 폼 베개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진먼지기도 그 바깥에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좀 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 폼 베개 오래 쓰면서 빨 때 그것만 빨면 진먼지기도 훨씬 더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트리스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매트리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침구류 이불 커버에 살던 진먼지가 죽어오고 가루가 되면 매트리스로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누적된 진먼지기 사체 가루들의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흔들 때마다 거기서 팡팡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오래 쓰면 쓸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조절 잘 하다가도 어디 뭐 오래된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집에 가거나 이럴 때 그거 하룻밤 자고 나면 너무 심한 거죠. 그게 오래된 침구를 쓸 때 누적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런데 그 60도로 빨겠습니까? 안 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트리스를 1년마다 바꾸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좋은 커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그런 침구류 커버들이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미세하게 직모를 짜갖고 틈없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제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재질 자체가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유명한 회사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얘는 화학 비닐이에요. 근데 거기 미세하게 구멍이 떨어서 공기는 통해요. 그렇지만 먼지, 물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특수 재질이다. 그래서 듀퐁 타이백 재질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를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요. 그것만 수입해서 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듀퐁 타이백 매트리스 커버 찾으시면 맞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매트리스 커버 사이즈 맞게 사시면 되는데, 위에만 덮는 게 있고 360도 지퍼로 싸는 게 있어요. 당연히 360도 싸서 지퍼로 완전히 밀폐하는 지퍼형을 사는 게 좋고, 제가 몇 년 전에 전 사서 쓰는데 저는 그때 한 6만 원, 5, 6만 원 주고 샀어요. 크기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전 그거를 한 3, 4년 쓰고 그 다음에 또 새 걸로 바꾸고, 왜냐면 그것도 약간 천이 닳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요, 여러분 쓰고 이제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요. 특히 어린이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오줌 싸도 오줌에 안 들어가요. 물 엎질러도 안 들어가, 방수. 그래서 매트리스 자체도 냄새 없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레르기 비염 없더라도 저는 이걸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공청소기죠. 진공청소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거를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먼지가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이런 진먼지 집진기 할 때 이 종이로 된 필터를 썼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거기 종이 필터에 먼지는 모이고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근데 이거 종이 필터 꽉 찰 때까지 안 바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곰팡이, 온갖 균들, 진먼지, 미세한 가루들이 모였다가 할 때마다 큰 거는 거기에 걸리고 미세한 가루는 계속 뒤로 나가서 뿜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에서 어머니가 진공청소 한번 돌리면은요, 그날 그 눈물 콧물 더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는 그 길목에 그 깨끗한 공기 나가게끔 하는 게 헤파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쓰고 진공청소기에도 모든 곳에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좋은 청소기, 비쌀수록 헤파 필터도 등급이 있거든요. 더 좋은 등급의 필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다이슨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헤파 필터 쓰는 거를 쓰고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청소기들이 다 좋은 걸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럼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요, 그 안에 통에 있는 거를 빼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할 때 이거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면 거기 누적되니까 한 번 하고 그날 통에 있는 거 깨끗이 버리시고 또 하면은 그나마 헤파 필터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매일 버리셔라. 쌓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파 필터를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설명서 안 읽고 쓰시잖아요. 그 안에 필터가, 그 안에 보면 스펀지 필터도 있고 무슨 필터도 보통 몇 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 필터들을 매뉴얼을 보시고 자주자주 스펀지 같은 거 먼지 빼내고 빨아주고, 필터도 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비누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서 바꿔놔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청소하고 나서 진먼지 알레르기가 나빠지지 않지, 그런 필터 관리를 회사에서 권장해도 안 하시면은요, 이거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죠. 특히 뭐 꽃가루든 개고양이 키우신 분들 좀 도움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침구류 관리하기, 뜨거운 물에 빨고 매트리스 좋은 커버하기, 두 번째로는 진공청소기,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거, 그러면서 안에 그 먼지들 매번 하고 나서 버리기, 그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의학적 근거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불행히도. 왜냐하면은 진먼지기를 100인 거를 10으로 줄여도 10 자체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논문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는 큰 효과는 없지만 침구류도 관리하고 헤파 필터도 쓰는 좋은 공기청정기고 공기청정기 쓰고 모든 것들 동시에 할 때 그나마 도움이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하나에만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걸 고쳐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코에 뿌리는 비강물 스테로 효과를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절대로 못 따라간다가 모든 연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에 뿌리는 약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비염이나 기침가래 많고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되게 가습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의학적 근거로 보면은 가습기 자체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두 가지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건 알레르기 내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집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요, 곰팡이가 자라요. 벽지나 이런 데 작은 곰팡이들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자체도 또 하나의 그런 알레르기에 유발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집안을 습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두 번째로는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분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곳이 천국이에요. 습하고 따뜻한 데가. 진먼지에게는 물을 먹지 않아요. 사람의 인설만, 동물의 인설만 먹고 사는데 물은 어떻게 먹느냐? 공중에 있는 습기를 피부로 흡수해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많으면은요, 몸으로 더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번식을 더 잘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 때, 특히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있는 분들은 가습기가 진먼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의 습도는 대략 한 40%에서 한 50% 전후가 맞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절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래도 끈적하고 코도 건조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많이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나 이런 데 끈적하게 막 가래가 끈적거리는 거는 원인 병도 치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코세척이나
다른 비염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에 여러 가지 상처도 없애면서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점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가습기를 여러분들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염 환자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염 환자분들이 본인이 비염이 있다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가려움증이 대표적인 거지만 코막힘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아주 건강한 상태 여기서 요 정도 코가 막히게 되면은요 코 막혀서 힘들어 잠도 못 자겠어 미쳐버리겠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 오래된 분들은요 야 나 완전 좋아 요즘 비염 나 완전 완치된 것 같아 이러다가 요 정도 되면은 좀 힘든데 약 좀 써볼까 병원 가서 역시 또 비강부스테를 써보고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약국 가서 코 뻥 뚫려 먹거나 항히스테 먹다가 요 정도 되면은 야 완전 좋아 요즘 이렇게 보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밤에 잘 때 특히 이제 진먼지 알레르기 있거나 이럴 때 또 모든 염증은 밤에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자는 중에는 이분이 다 힘들지 않다 그래도 코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입을 벌리고 코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는 보통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면은 혀가 밑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혀가 뒤로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혀가 목 뒤로 더 붙으면서 혀가 숨통을 막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혀를 뒤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코로 숨 쉴 수 있는데 입을 최대한 벌리고 혀를 당기면은 이렇게 혀가 목구멍을 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안 막히게끔 하는 게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많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요. 코막힘 때문에 코골이의 위험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위험도 8배까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봄철만 알레르기 비염 있는 환자분들의 수면을 연구를 한 연구에는요. 겨울 수면 상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봄에는 수면무호흡증, 산소 포화도 다 떨어지고요. 여름, 가을 좋아요.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그럼 안 좋냐? 코 고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분들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를 골게 되거나 아니면 코 고르다가 이렇게 하면 숨을 몇 초 못 쉬게 되면은요. 이게 뇌에 산소가 안 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수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잠이 들어서 한 1시간 반 동안은 이거를 완전 숙면이라고 해요.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즘 스마트폰 해보면은 뭐 렘 수면, 뭐 숙면 시간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보는데 깊은 수면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깊은 수면 때 이걸 하다가 이렇게 이걸 한번 하면은요 눈은 뜨지 않지만 뇌는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세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있는 걸 측정을 할 때마다 뇌파를 보면요 뇌는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찌직해서 뇌파가 완전히 그냥 깨버리는 거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게 수면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뜨지 않았지만. 그래서 수면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성 피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도 되고 어린애들은 ADHD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어른들은 온갖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낮에 졸음운전하고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집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적이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이 비강물 스테로이드 처방을 할 때 아니 우리 애한테 스테로이드 쓰라고? 이런 의사가 다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애들을 못 쓰게 해갖고 엄마가 애들의 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의사가 스테로이드 처방해? 그런데 그 비염 애들이나 천식 애들 있는 애들에게 이걸 안 쓰면요. 자다가 그런 코골이나 수면우울증 또는 천식 애들 기침까지 하고 이런 경우에는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 애들이 우울증 아까 ADHD 얘기했지만 공부가 못해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요. 건강 애들 성적이 이래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 치료 안 애들의 성적은 더 낮아요. 근데 얘네들에게 이 치료를 잘 했잖아요. 건강 애들만큼 성적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절 연구에서 마찬가지지만 봄이나 가을에 알레르기 애들은 그때의 본 퀴즈나 시험 성적들만 떨어져요. 시즌에만.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하게 내가 낮에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를 더 나가서 밤에는 코막힘이 결국은 내 평생의 건강. 왜? 평생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숙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꼭 비염 치료를 부디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돌아와서 비강물 스테로이드를 오늘 뿌려도 효과가 없지만 안전하게 믿고 꾸준히 계속 뿌리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저와 같이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침 가래 오래되신 분들 부디 자꾸 가래 뱉겠다고 캑캑거리지 마시고 목 관리 잘 하시면서 가래 삼키셔도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침, 목 손상되지 않는 편안한 기침 방법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염 치료 꼭 하셔야지 여러분들 숙면이 보장되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괜히 눈 가렵고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비강봉 스테로이드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셔서 다양한 컨텐츠 추가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